생각사차원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남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부정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누구를 지지했었는지. 윤석열 당선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10일날, 그러니까 9일날 생각해서 이제 10일날 한 건데, 초반엔 이기고 있었죠. 근데 이제 새벽, 그래서, 이대로 가려나 보다. 왜냐면, 경북, 경남, 그러니까 경상도 쪽도 계속 같이 오픈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뭐, 이대로 가려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자다가 좀 소화가 안 돼서, 뭘 먹은 게 별로 없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봤더니 3시 한 20분? 이 정도인데 이제 혹시나 대선 결과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봤는데 1등이 윤석열인 겁니다. 엄청 당황했죠.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10일날 오전에 당선 확정한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의 표를 봤죠. 심상정, 허경영. 허경영 표가 27만? 심상정 표가 80만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허경영 같은 사기꾼을 뽑는, 하긴 뭐 신천지도 있으니까 27만 명 대단합니다. 허경영 아저씨. 뭐 어차피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니까 다음 대선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아마 한 30만에서 50만 사이 되겠죠. 심상정 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심상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의당이 거의 뭐 이재명 아저씨 떨어뜨리려고 나온 거 같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아저씨를 타겟으로 했는데 표는 민주당 표를 깎아 먹었죠. 그리고 윤석열이 되니까 뭐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이재명을 찍었다. 그러면은 토론회 포기하고 뭐 연대를 하던지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하던지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이 결과 난 다음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실 출구조사랑 대선 결과가 너무 유사해서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떤 근거로 출구조사를, 그러니까 보정을 했다는데 그 근거의 수치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한데 너무 흡사해요. 어차피 박빙이었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내심 국민들이 제정신이라면, 그러니까 이명박근혜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명박근혜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모를까요? 언론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10% 이상으로 이길 거라 예상했어요. 왜냐면 한참 진짜 민주화되고 선진화됐잖아요. 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됐고. 근데도 물론 조금 나아지긴 했죠. 23만 표 차이라는 거는 정말 근소한 차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의지를 벗어나는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저는 분명히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왜냐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재명 아저씨가 당선돼도 저는 피해를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저를 구해주겠습니까? 제가 저를 구제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거의 막장 인생이어서 막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진짜 선거제도를 좀 민주주의를, 뭐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선거제도를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제 사표는 다 어디가, 그러니까 제 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600만 명의 표가 사라진 거잖아요. 엄밀하게 치면 심상정, 허경영을 뽑아왔던 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제할 수 있는 투표제도를 보완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의견만 제시하면 뭐합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 공약을 정하고 나는 내 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을 여기에다 이만큼 쓰겠다. 최소한 내가 떨어져도. 그렇게 하고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그 돈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공약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대로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그 사람이 지지를 더 받겠죠.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 그 사람은 그 대표 공약으로 못 나오겠죠. 다른 공약을 들고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표가 덜 가지 않을까. 물론 좋은 의도였으면 그렇게 했다가 효과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되겠죠. 물론 나이가 많으시면 좀 불리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거를 공약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이 되면서 윤석열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럴 거라고 예상되고요. 사실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근데 이렇게 해놓은 민주주의를, 이 민주주의 꿀을 기득권은 혜택을 봤어요. 다 빨아먹었어요. 근데 이 혜택을 못 본 대중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혜택을 몰라서 현재 독재자, 범죄자가 될 가능성들을 가진 사람들을, 허경영 같은 사람, 윤석열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올해 대선은 사실 재작년에 그랬죠. 손절한다고. 이 멍청한 문재인이 망쳐서 검찰 독재국가를 탄생시킨 주범입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슬프도다.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방송은 그냥 제 예상입니다. 절대 안 왔으면 하는 예상. 아마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인수위 꾸려지는 순간이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 내각 이하 산하 정부 기관에서는 문재인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의 이제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레임덕이 올 거고, 아직까지는 당선인이니까 좋은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을 취임하는 순간부터 숨겨온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유세장에서 했던 얘기를 실현하겠죠. 그리고 와이프랑 장모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움직이겠죠. 첫 번째, 대장동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55클럽은 사실 무근이었다. 김만배 정의학 녹취록은 그냥 허세떨기여서 이렇게 돈 주지 않았고,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50억이 있는데 그거는 근거를 만들어내든 유효기간 넘기든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감옥에 보내도 짧게 보낼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 지명됐던 사람들은 다 끝나고 거고요. 사실 무근으로 거의 무죄겠죠. 반대로 이재명 씨는 기소할 겁니다. 좀 심하게 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권력이 그쪽에 있는데. 검사도 독립기관으로 한다고 하고 경찰도 독립기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누가 끈떨어진 힘없는, 물론 1600만 명의 국민이 지지하지만 단체로 나와서 데모할 겁니까? 감옥 가는 거 못 막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악착같이 구속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으로 전 정권 비리를 수사할 겁니다. 일단 청와대 직원을 구속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 배후에 문재인 아저씨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하겠죠.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후회하겠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을까? 자살할 수도 있겠죠. 타살 당할 수도 있고. 문재인 아저씨 멍청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법대로 하자, 재판을 받겠다. 하지만 판사 사찰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판사를 협박하면 검찰의 뜻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저는 보호해줘야 될까요? 지지해줘야 될까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을 텐데. 욕은 하지만, 제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겠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될까요? 그건 그때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약이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민주당 내에 있던 수박 변절할 겁니다. 국힘으로 가겠죠. 신당으로, 안철수랑 같이 합당하는 신당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민주당 세력은 감사할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남아있는 민주당 자녀 세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겁니다. 뭐 대선 때 했던 얘기라든지 기타 뭐에 돈 받았던 뭐 부정부패. 왜냐? 민주당이라고 깨끗하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국민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뿐이지, 민주당 세력 내에 제가 봤을 때 적폐 정말 많습니다. 국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똑같습니다. 그냥 기득권입니다. 그들도 돈 많은, 일부 돈 없는 사람들만.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어떻게 재산이 매년 2억, 3억, 5억, 10억 나타난 것만 그렇게 늘어납니까? 일반 국민 그거 받는 월급으로 모아도 그게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수 의원직을 상실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하나 더, 총선. 아마 적폐 수사한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빨아주고 사실 왜곡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빨아주면 총선 패배할 겁니다. 왜냐? 여론, 선관위, 검찰, 경찰, 정부 다 누구 편입니까? 대통령이 문재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쪽으로 권력이 아예 넘어간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과거에는 김대중 아저씨란 진짜 걸출한, 오랫동안 버텨온 그런 인물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버텼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낙연은 수박이니까 넘기고, 그나마 남아있으려고 하면 이해찬 아저씨 정도, 뭐 최강호 아저씨 정도인데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아저씨가 정치를 국회의원을 하지는 않을 거고, 당대표는 좀 어렵고, 당대표 하면 뭐합니까? 대장동 때문에 힘들 텐데. 그리고 총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선관위를 이용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권력, 의원직 상실하게 할 겁니다. 결국엔 정말 최소수의 의석으로 민주당이 될 겁니다. 전 이 상황 바라지 않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민주당이 힘이 사라지면 민주 스피커도 기소하게 됩니다. 그럼 민주 언론, 민주 세력 말살해서 장악할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가정인데 쪼잔한 인터넷 검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사이버 사령부, 검찰 기소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막장이에요. 그래서 감옥 가나 현실이나 지옥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재명 아저씨를 지지했는데 나머지 분들 한 1600만 명은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하겠죠. 탄핵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소수의 열린공감TV 같은 데서 아무리 열렬히 취재를 해서 찾아내도. 왜냐? 박근혜 때랑 다릅니다. 박근혜 때는 권력과 돈만 가지고 있었어요. 돈만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검찰입니다.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총장을 했던 선배를 수사를 한다. 권력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이 다시 검찰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힘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데 절대 그걸 끊어내서,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검찰도 시켰더니 비리를 저지르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뽑아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리를 덮을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혹시라도, 뭐 이건 그냥 추정이지만, 인천에 있던 그 세관 업체를 최순실이 했던 그 세관 업체가 있잖아요. 차렸다는 비자금을 위해서. 그거를 열린공감 TV에서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었나요? 이제 윤석열 보고 그 회사를 털어서 이거를 뭐 정부에 환원하든지 뭐 밝혀달라고 했지만 장모가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명박 최순실이 갖고 빼돌렸던 은닉 자금들을 이명거래를 통해서 뺏고서 사면을 하자, 사면해줄게, 돈 내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탈취해서 이게 뭐 정부에 환원시키면 제가 윤석열 지지하겠습니다. 박수치고. 근데 어떻게 하겠냐? 일부는 사회 환원하고, 만약에 추정이에요. 나머지 돈은 자기네 인마이 포켓 하겠죠. 그리고 세월호는 종결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를 했다면 돈을 주는 걸로 기록을 수정하거나 없애거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록도 정정하겠죠. 노무현 씨 기록도.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부분은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했을 때 언론이, 국민들이 그런가, 그러면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막아달라는 마음에 찍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범죄를 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거는 검찰이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항할 대선 후보가 없어야 됩니다. 가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전두환처럼 다 자기네 편으로, 그러니까 이승만처럼 다 자기네 편으로 대선 후보를 내놓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되라. 어차피 다 우리 편. 그래서 그 대선 후보가 누명을 쓰고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아저씨일 텐데, 첫 번째로 아까 대장동으로 기소하거나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거죠. 그럼 다음 대선에도 절대 못 나올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은 정말 국민들이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막아줬으면 좋겠고,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외국으로 가신 다음에 외국에서 폭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을 당하더라도. 저에게 그런 정보가 있다면 제가 자살 당할 책임을 지고 폭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보던 뭐 김영민 아저씨 방송이라든지 이동영 작가님 방송이라든지 봤는데, 사실 대선 때 TBS에서 했으니까 주진우 기자가 나왔죠. 그래서 다른 데 봤습니다. 윤석열 편인 주진우 기자가, 제가 듣기론 그래요. 이번 정권에도 계속 살아남겠죠. 계속 기자인 척 하겠죠. 그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 진보 스피커들이 여태까지 방송을 안 하는데, 어제 저도 열린공감 TV 보고서 이제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좌절했어요. 아, 진짜 이명박근혜 시절을 또 겪어야 되나? 힘들게 촛불까지 들었는데. 근데 일본의 장수가 죽으면 나머지 부하들은 다 항복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투철한 투쟁 정신,
독립운동, 저항정신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다면 저항해야겠죠. 저도 힘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민 가려고 그랬어요.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피난이죠. 외국으로 노동자로 이제 일하러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돈도 벌어야 되고 한국에서는 절 채용해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열린공감 TV 보고서 한 1년에서 2년만 더 한국에 있어 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린공감에 사실 취직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뛰어나긴 하지만 열린공감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닌지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하겠다고 한번 오퍼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국힘 윤석열 쪽에서는 이 방송을 절대 안 보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 주셨으면 합니다. 촛불을 들었을 때처럼. 검찰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마 1600만 명 중에 실제로 나설 수 있으신 분은 한 200만 명, 300만 명, 500만 명 될까요? 3분의 1 정도? 근데 500만 명이라는 인원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명만 돼도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저항해도 되고요. 그 돈을 모아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원래 이재명 아저씨가 됐으면 진짜 세계 독일 다음 가는 초강대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윤석열이 돼서 다시 일본 밑으로 들어갈, 일본보다 뒤처지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타까운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운명인가 봅니다. 어쩌겠습니까? 좀 더 버텨서 더 잘 사는 나라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조만간 끝내겠죠. 외국에서는 이미 마스크 번다고 하니까 몇 개월만 버팁시다. 아마 인기 얻으려고 마스크 벗는 거 진행할 가능성 높고요. 주가 당분간 띄울 거고요. 부동산도 띄울 겁니다. 엄청 많이. 돈 가지신 분들은 더 잘 살게 될 테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돈 없으신 분들은 최저시급을 없앨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안 되면 외국 가시면 됩니다. 차라리 외국은 제 경험상 노동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쳐줘요. 일본도 많이 쳐주긴 하는데 거긴 방사능 때문에 가지 마시고, 호주라든지, 현재 우리나라 인기가 좋으니까 언어가 안 되더라도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 미국, 이쪽, 미국은 좀 살기 힘든데 캐나다 이런 좀 유럽 쪽 그쪽 가시면 진짜 열심히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 경험도 그렇고. 전 기술이 없지만 그래서 노가다 뛰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 많이 주더라고요. 조금씩 역전돼 가고 있긴 하는데, 일단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힘내셔서 끝까지 살아남아 보자고요. 전 자살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이팅!